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쿠팡의 광고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즘 쇼핑몰을 하면은 개인 쇼핑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쇼핑몰과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개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혹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신다면 다른 플랫폼도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가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과열을 넘어서 거의 포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입점을 진행하셔서 내 상품을 단 하나라도 더 팔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네이버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네이버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새롭게 플랫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적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시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서 독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쿠팡 광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쿠팡에 입점했던 시기는 2020년 1월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쿠팡의 광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도 기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켜놓으면 막 돈도 수르륵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써도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팡 시장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들어간다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돈으로 훨씬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 요거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쿠팡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 그리고 수동 성과형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동 성과형 광고에서도 자동 키워드, 수동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최근에 생겼습니다. 한 2020년 9월쯤에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쓰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하고 싶은 상품을 등록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적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쿠팡의 빅데이터가 알아서 이제 내 상품을 살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입찰가도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매출 최적화 광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써봤고 한 두세 번 정도 이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별로 추천은 안 하고 싶다. 일단 이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돌려야 되고, 1예산은 3만원 이상으로 돌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쿠팡 본사 피셜이에요. 근데 사실 이 1예산을 1, 2주 정도 돌려서 내 상품을 시험해본다고 하면은 이 내 상품을 시험하는데 드는 시간이 1, 2주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3, 4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만원보다 더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내 상품의 시장성을 분석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매출 최적화 광고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지는 않겠습니다. 매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기존에 잘 팔리던 상품이 광고 효율 업이라는 배지를 달아서 이 쿠팡에서 판단했을 때 좀 더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이 매출 최적화 광고가 먹히려면 기존의 쿠팡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올린 상품을 매출 최적화에 넣어보기도 했고, 또 그간 성과가 좋았던 제품들을 매출 최적화에 넣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매출 최적화 광고를 이용해 보실 계획이라면 그간 판매를 했을 때 판매 성과가 있었던 제품을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수동 성과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수동적으로 광고를 세팅하는 광고입니다. 스마트 타겟팅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온, 오프를 함으로써 온을 하면 자동 키워드가 되는 거고, 오프를 하면 수동 키워드가 되는데, 자동 키워드는 말 그대로 쿠팡이 내 상품을 판단했을 때 자동적으로 키워드를 내서 광고를 해주는 거고, 수동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키워드만 넣어서 그 키워드에만 광고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 키워드로 해놓고 수동으로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만 또 더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키워드와 수동 키워드 둘 다 써봤는데 요거 역시 자동 키워드가 더 잘 먹힐 때도 있었고 수동 키워드가 잘 먹힐 때도 있었어요. 요거는 상품마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동, 수동 둘 다 해보시면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정도의 광고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는 내 상품 하나가 광고 소재 하나인데 쿠팡에서는 내 상품의 옵션 하나가 광고 소재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바지 상품을 올렸고 이 바지의 색깔이 뭐 흰색, 그레이, 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이 바지 하나 자체를 광고 소재로 보고 쿠팡에서는 이 흰색 바지, 그레이 바지, 검정 바지 요 각각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다른 광고 소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한다면 일단 내 상품의 모든 옵션들을 광고에 넣어보고 그 옵션들끼리의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비교 분석해서 비교적 성과가 낮은 옵션들은 광고를 꺼버리고 성과가 잘 나오는 옵션들에 좀 더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리가 광고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꿀팁 두 번째는 바로 수동 키워드에서 띄어쓰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 바지라는 키워드를 넣는다고 치면 남자 바지, 남자 띄우고 바지 요 두 가지 키워드를 다른 키워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수동 키워드를 이용하실 때는 꼭 이 띄어쓰기에 유의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키워드에 넣을 게 없다 요러면은 연관 검색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쿠팡에서 남자 바지를 검색하시면 그 연관 검색어로 여러가지 키워드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넣고 싶은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수동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키워드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동 키워드를 사용해서 1페이지 거의 최상단까지 올라온 제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전에 네이버 광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편적으로 네이버랑 쿠팡만 봐도 광고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네이버랑 쿠팡 말고도 이런 쇼핑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접 여러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시면서 새로운 광고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새로운 플랫폼에 맞는 광고 전략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역시 12월 정도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데 입점 제한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계획인데, 그 플랫폼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선 청년이었습니다.